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동교회 유치부에서 2년째 사역하고 있는 권광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서소문 교회에서 지금 3년째 사역하고 있는 이제 0살에서 4살까지 아주 귀여운 아기들을 맡고 있는 영화부 전도사 강은비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첫 번째 성경학교도 잘 들었나요? 네. 어떻게 교육전사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그대로 나가도 될라나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교육 전도사를 신대원 이제 합격증 나오기 무섭게 이렇게 딱 시작하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여기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학교 1학년까지는 간사만 해둬서도 이제 학교 생활이 유지가 되는데 제가 그거를 1학년 2학기 때 한 거죠. 이제 입학하고 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입학하기 전에 부랴부랴 이제 찾기 시작한 거죠. 그때 이제 단톡방에 이제 그런 사역지를 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올라왔는데 이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그 자리 있냐 했는데 그 친구가 잠깐 기다려봐라 해서 건너 이렇게 소개를 받아주고서는 부임을 하게 된 게 이번 지금 첫 사역지 여기 교회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이게 그대로 나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 학부장을 왜 안 하셨어요? 저는 최대한 사역자를 최대한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겠다가 저의 목표였어요. 저희 약간 아무래도 좀 전도사? 사역자라는 타이틀이 조금 책임감이나 뭐 그런 게 너무 무겁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늦게 하겠다라는 게 저의 결심이었는데 입학하자마자 좀 사실 뭐 간사 자리가 사실 전도사 자리보다 더 구하기 힘드니까 뭐 결론은 같았을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렇게 얼렁뚱땅 시작한 감은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좀 부서도 상상하기 힘든 부서로 들어갔죠. 저 원래 5년 전? 그러니까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애기들이 너무 소중하고 귀여워서 막 가까이 가면 울까봐 근처에도 못 가는 막 그런 타입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영화부 전도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와우. 와우.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학부 때도 한번 사역을 시작해볼까라는 고민은 있었어요. 근데 학업을 배우면 배울수록 이것이 아직 내가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나가도 될까라는 걱정이 먼저 들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은 최대한 늦게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학부 때까지는 이제 인턴이나 간사 이런 개념으로 있다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면 그래도 최소한 늦어도 대학원 1학년 때는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서 목사님께도 이제 여쭤보고 제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면 좋을지 뭐 어떤 부서를 가면 좋을지 또 저를 잘 지켜봐왔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고 이제 사역지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을 했더니 이제 알아봐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곳에도 이제 면접도 보고 지원도 해보고 교회도 한번 파악해보고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교육전사를 또 어려운 마음, 또 부담되는 마음으로 시작을 또 했는데 가장 걱정된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먼저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어른들한테 대화를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건 괜찮은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것이 제일 전 좀 걱정되었는데 오히려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점은 서서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해결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저는 행정적으로 그런 작업 같은 거를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원래 진행이나 뭐 회의 같은 것도 사실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도 교사 때 지켜는 봐왔지만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앉으면은 잘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되었고 또한 뭐 서류 같은 것도 제가 막 체계적으로 작성을 잘 못하는 편이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수 있을까 처음에 나가기 전에는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이번에 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을까요? 제가 힘들었던 점은 우선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는 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온 아이들은 한정되어 있고 어찌됐든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파트로 나눠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써줘야 되고 온라인으로 참여한 아이들에게도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두 가지로 시선이 분산되는 느낌이라 어느 한쪽도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예전과 다르게 무조건 교회에 와야겠다는 분위기가 아니라 집에서도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특히나 미취학 부서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걱정이 많잖아요. 건강적인 문제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현장보다는 온라인으로 중심으로 사역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제 사역 나가기 전에 배웠던 건 다 오프라인 사역인데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여기 인터뷰 해주시는 이제 권전도사님이라고 거의 조금 많이 비슷하기는 한데 저도 이제 딱 처음에 갔을 때 그러니까 사실 전도사라는 교육 전도사라는 자리가 어찌 보면 저희 둘 다 첫 사역이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미흡해서는 안 되는 자리이기도 하잖아요. 또 사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 사회생활이랑 비슷하게 팀 사역이다 보니까 저 하나 실수했는데 그 여파가 좀 일파만파로 퍼져가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제가 실수를 했는데 다른 사람이 책임을 지고서 수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길까봐 좀 걱정이었던 것도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 청년 때하고 이제 교육 전도사가 되었을 때하고 저의 말과 행동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도 조금 걱정이고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별 생각 없이 했던 행동 때문에 그 어떤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좀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교회나 주님을 떠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무게감 때문에 조금 많이 걱정됐던 것 같아요. 좀 과연 내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옹기종기 막 재밌게 노는 애들 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더라면은 애들이 좀 더 좋은 사역자를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했던 것 같아요. 뭐 아까 권전사님께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대원 3학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시작하실 때 시즌부터 이렇게 쭉 사역을 해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 그래서 사역을 아마 온라인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서 젓가락 인형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설교를. 벽에 그림자를 벗겨놓고 젓가락 인형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뗐다 붙였다 이러고 그 다음에 크로마키 이런 식으로 좀 점점 그렇게 좀 얼렁뚱땅 이렇게 조금 점점 발전시켜 나가면서 그 혼란과 혼돈의 시계를 보내지 않았나 싶어요. 좀 그런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걱정이었던 것 같아요. 교육전사는 다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다 해야죠. 뭐든지 잘 해야 되고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느낌이 강하죠. 그쵸. 찬양팀도 해야 하고 무슨 행사가 생겼다 하면은 이제 풍선 만들고 있고 보드 게임하고 있고 막 힘든 것만 있었으면 벌써 때려쳤지. 컷 해주세요.